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게 오징어 게임인 줄 모르면서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로 얼음! 나 창업했어.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장안의 화제인데요. 오징어 게임 보면서 저도 참 너무 재밌었지만 한편으로 씁쓸했던 게 이게 정말 자영업이랑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박의 꿈을 쫓아서 모두가 뛰어들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정말 대박을 잡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은 죽음에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이 자영업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재미로, 또 아직 창업을 안 한 분이라면 창업이 이렇게 위험한 오징어 게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별로 일단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공유분이 이제 딱지치기를 하잖아요. 공유라는 저는 모집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모집책의 꼬드김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 때문에 창업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모집책은 자영업시장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프랜차이즈 광고도 있겠지만 영업 대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베네나 주시같이 6개월 만에 막 500개 이상 늘어났던 프랜차이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사의 영업팀만으로는 그렇게 빨리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랑 계약이 된 영업 대행사들이 가맹점 모집해주고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아갑니다. 그분들은 그 모집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떤 상권이랄지 형편이랑은 상관없이 일단 모집시키고 보는 게 목적이에요. 모집책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업하면 대박 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 모집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456명이 자영업을 시작을 하죠. 그 오징어 게임을 시작을 하죠. 첫 번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잖아요. 이 게임은 자영업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설탕 뽑기죠. 소위 달고나라고 하는데, 이 달고나 게임은 자영업에 어떤 거랑 비슷할까요?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동그라미, 세모, 우산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줄을 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이제 모양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뛰어들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달고나 게임이었다라는 거를 게임이 하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 말은 프랜차이즈 같은 회사들이 처음에 정보를 다 100% 공유를 안 하죠. 좋은 점만 얘기하고 안 좋은 점들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달고나 게임이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누가 우산 뽑았겠어요. 다 세모 뽑지. 프랜차이즈 창업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정보를 제대로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즌2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봤던 이정재 씨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떤 걸 뽑아야지 제일 유리하냐. 선배 창업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선배 창업가. 본사가 정보를 공유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공유 안 해주니까 이거 해본 가맹 점주분들 찾아가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산 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5 스페셜 게임이 있죠. 속가내기. 이거는 3일차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 동안에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주최 측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끼리 이제 죽고 죽이는, 이거는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저는 과잉 경쟁에 따른 민원 넣기. 제 어머니도 순댓국집을 40년 넘게 하고 계신데 중간중간에 이제 폐업도 했었고요. 오징어 게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순댓국 솥에 누가 락스를 부었었어요. 솥을 좀 이제 외부에다 뒀었는데 뜨려고 보니까 냄새가 나더래요. 맡아보니까 락스 냄새가 나더라 해서 이제 그 통을 다 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스관을 누가 칼로 잘랐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정당한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난 상대방 죽이기 위해서, 저희도 뭔가 심증이 가는 인근에 사장님이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오징어 게임의 속가내기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얘기하면서 또 씁쓸하네요. 다음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죠. 팀전입니다. 팀전. 자영업에서 팀전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상인회,
있을 테고, 근데 이 상인회가 우리나라 조직률이 정말 낮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평균 한 100개 정도의 매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회비를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균 한 2만 원씩 냅니다. 100개 매장이 다 내봐야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이면 상근직 인건비도 하나가 안 나옵니다. 운영진 뭐 회식비, 회의비 뭐 이렇게 쓰면 끝나버려요. 근데 제가 일본의 도톤보리 상인회 또 쿠로몬 시장 상인회장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는 1인당 20만 원씩 내더라고요. 100명이 내면은 2천만 원이죠. 월 2천만 원이면 연 2억이 넘고, 그러면은 시장을 위한 어떤 공동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요. 상근직도 여러 명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홍보하는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호텔에 비치를 한다든지, 또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영어 메뉴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더라고요. 팀전으로 하려면 상인회가 제대로 조직돼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인회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리고 또 좀 비슷한 게 상권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상권에 있는 분들은 상권 안에서는 경쟁 관계지만 다른 상권과의 경쟁에서는 또 같은 팀이 되기도 하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상권이 계속 이동을 하니까 상권이 이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회가 같이 조직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지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네 번째 게임, 구슬치기죠. 근데 구슬치기가 참 되게 슬픈 에피소드죠. 이게 처음에는 2인 1조 게임이다 해가지고 친한 사람끼리 편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편을 먹은 경우도 있었고 친구끼리 이제 편을 먹은 경우도 있었는데, 동업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한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창업도 그렇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제일 믿었던 친구가 이제 동업에서 배신을 당하면은 제일 왼수가 되죠. 친구의 배신.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적이 되더라. 동업이라는 게 같은 편인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죠.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 승자와 패자가 이제 분명하게 갈리는, 이게 저는 포화된 상권에서 같은 아이템으로 경쟁을 하는 가게들, 이게 특히 이제 포화도가 높을수록 심각한데, 뭐 카페나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이거는 매출 나눠 먹는 거고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겠죠.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징검다리 건너기. 징검다리 건너기도 처음에는 1번부터 18번까지였나요? 번호를 일단 고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어떤 순서인지 모르고서 시작을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 게임을 먼저 해본 선배 창업가한테 물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게임은 먼저 시작할수록 불리하죠. 늦게 시작할수록 유리한 선사후생,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자영업이랑 비슷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못 찾았어요. 먼저 시작해서 죽고 늦게 시작해야지 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자영업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분 선정해서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이제 마지막 생존자 2명 중에 1명이 서로 죽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란 점에서 저는 구슬치기랑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포화된 상권, 이거랑 이제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 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남았는데요. 이거는 자영업의 어떤 거랑 비슷할까? 사실 자영업의 어떤 부분이랑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시즌2에서 나왔던 대사를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즌2에서 이정재 씨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참가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게 오징어 게임인 줄 모르면서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로 오름! 나 창업했어. 창업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